전기 주전자 같은 것은 보면은 이게 니켈 크롬 합금 또는 철 크롬 알루미늄 합금의 어떤 나선 형태의 전열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나무 매듭꽂이 마드구제의 전열선에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좀 더 발열이 강한 같은 전기 대비해서 강해집니다. 또는 거기도 홈을 파주면 열이 더 강하게 그쪽으로 발생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압력밥솥에 이렇게 그 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압력밥솥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수기 같은 거는 물 끓이는 모든 장치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도 이것을 이렇게 금속을 대중소로 만들거나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꺼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상중하로 동시에 데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목거울처럼 작용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분말 같은 100열 정도 같은데도 이렇게 텅스텐 필라멘트도 홈을 좀 파주면 발열은 좀 심해지만 이게 좀 밝게 빛나죠. 거기다가도 대나무 매듭꽂이만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발열은 조금 있지만 이렇게 밝게 빛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분말이 이렇게 전기 주전자 같은 데 있는데요. 산화 마그네슘 분말도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열이 전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은 거기 열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산화 마그네슘 분말도 대중소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분말을 넣어주면 강하게 열이 전달되어서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빨리 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기 주전자 같은 데는 다른 데에서도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물 끓이는 구조 히터나 열선으로 가열을 해서 온수나 살균수를 만든데요. 히팅 시스템을 할 때도 이것도 역시 히터 열선도 서로 이렇게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주거나 금속선이다 열선도 그렇게 만들어 주거나 여기다 열선 이렇게 나선 형식으로 꼴 때도 여기다가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금속을 넣어주게 되면은 발열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역시 발열도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전자레인지 온도를 이렇게 설정 기능을 주셔서 그만큼 해당되는 전파를 쏴서 온도를 맞추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데나 아니면 일반 작은 오븐기 같은 데나 오븐기에다가 빵을 갖다가 이렇게 이스트균이다 그러면 숙성을 시킬 때 30도씨가 조금 안 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좀 이상 들어가면 저온이라도 살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해서 보온실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보온실을 만들어 집에서 참 이게 필요한데 빵을 만들고 싶어도 이불에다 넣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좀 더워서 전자레인지에 넣어놓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따로 독립적인 장치로서 빵을 숙성하는 이런 구조도 쓸 수 있고요. 저온 냉장고, 그래서 0도씨부터 상온 냉장고까지 쓸 수 있는데요. 양파 같은 것도 상온에 보관하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넉 달 가던데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데 냉장고 넣을 때도 문드러지고 그렇게 하던데 상온에 또 보관하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숙성하거나 김치 숙성할 때도 10몇 도씨에서 숙성하거나 하면 이렇게 야채 같은 것들은 10몇 도씨에서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온 냉장고의 필요성을 김치 숙성, 고기 숙성할 때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냉장고에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열쇠 방식이든 띠띠띠띠 번호 방식, 자기 얼굴 아니면 못 열도 이런 다양한 방식, 음성 명령,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사람 음성을 등록해서 모든 가전제품에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 냉장고를 함부로 이렇게 음식 테러하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꺼내가거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있으니까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전자레인지 안에 어떤 에어프라이기처럼 온풍을 불어서 하는 방식이면 더 좋은데 하시면 되겠어요. 곶감 같은 것을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곶감의 수분을 빼고 오븐으로 옮겨서 곶감을 대량 제조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신속하게 수분이 빠지고
건조합니다. 모든 식품 건조기를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수분을 빼고 이렇게 열풍 방식으로 빠르게 한다면 되게 빠르게 건조한다라는 것은 식품 건조기를 대체를 할 수 있다. 식품 건조기도 기존에 있다 그러면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빼고 열풍 방식으로 에어프라기 좀 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가열해 가지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빼는 방식이면 제 기술입니다. 뭐 국가만 아니라도 모든 건포도 이렇게 모든 건과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될 수 있으며 설탕을 후라이팬에 녹여서 카레마라 시키면 달고나 설탕이 되는데 이거를 건포도나 뭐 이렇게 포도주 만들 때, 맥주 만들 때, 소주, 위스키, 콜라 만들 때도 쓰거나 우유 만들 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아이스크림 만들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초콜릿 만들 때도 맛있고요. 초콜릿 그다음에 뭐 어떤 그다음에 젤리 같은 데 이거 넣어서 만들거나 빵에다 넣으면 맛있는데요. 이거 편스토랑이 하시는 거 봤거든요. 하시지 마세요.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들을 만들어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요네즈나 또 토마토 케첩,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어 판매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생선뼈나 부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 첨가용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명태알이나 명란알이나 뭐 이렇게 날치알이라든지 양미리알 기타 알들을 튀겨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인데 척압상 알도 고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라면 첨가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생선뼈만 아니라 흑염 어떻게 그 닭뼈 분말 부산물 이런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 첨가용으로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이거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생선뼈뿐만 아니라 모든 해산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그죠? 네네, 버리는 게 많은데 통조림회사에서 뼈 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참치회사 같은 데도 다 밥을 넣거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고등어나 잼소지를 같이 넣어서 식사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깡통에 넣고 판다는 밥으로 먹는 게 식사로 먹는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정수기에 물 끓이는 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히터 열선을 약간 두텁게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면 열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면적 넓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는데요. 모든 히터 열선은 이 기술을 히터 열선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아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력밥솥 히터 열선을 봅시다. 압력밥솥 히터 열선 전기용접기 같은 것도 이렇게 금속을 대중소로 만드는 열선 구조라면 이 동일하게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열선이 열판 히터를 가열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밥솥 하에 그래서 내솥 전체에 고르게 열을 가하는 방식 IH 압력밥솥인데요. 열선 대신 코일이 상하는데 코일에도 코일의 크기를 대중소로 하면 빨리 끓어요. 그래서 모든 주방용기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에 이렇게 겉으로는 평면이지만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파주면 그것이 이렇게 오목한 로목 렌즈 작용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방 냄비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뚜껑을 2중 3중 유리 뚜껑이 됐든 금속 뚜껑이 됐든 압력밥솥 2중 3중으로 만들어놓으면 더 센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모든 주방 용기에 이렇게 잠그는 방식으로 만들면 쉽게 압력밥솥을 만들 수 있는데 코펠이나 모든 주방 용기, 후라이팬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전 세계 대박을 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고온고압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빨리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컵라면 같은 데도 일회용 컵라면에도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컵라면도 되고 컵라면에도 되고 저기 이제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 커피 담는 컵에도 이 기술이 가능하고 보온 도시락 일회용 보온 도시락 거기에도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넣는 식으로 물을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담아도 국물을 담아도 밥을 담아도 됩니다.
보온 도시락을 일회용이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데는 되게 쓰일 때가 엄청 많잖아요. 통조림 같은 경우, 통조림에도 이 방식을 사용하거나, 뭐 드럼통에도 이 방식을, 회선을 뱉어서 넣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용 같은 거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아이스박스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만들 때도 이 방식을 동원해서 하면 잠그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겠네요. 아이스박스나 차량용 아이스박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압력밥솥 만들어주면 굉장히 냉장 보관이, 또 온보관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량용 갖고 다니는 이렇게 냉장고는 모든 데도 다 가능하다. 이 방식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온병 텀블러에도 이것을 2중 뚜껑, 3중 뚜껑으로 만들어 보온 도시락도 가능하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데 차량용 그런 거는 제가 그냥 기술 공개를 할까? 그거는 기술 공개해서 마음대로 쓰세요. 냉장고 아이스박스는 그래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박스 2중, 3중 뚜껑은 그대로 제가 기술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이게 뚜껑식으로 이렇게 닫는 것만 이렇게 기술 공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래서 오래 보관이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